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경제의 신은 있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이 좋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는 눈꼽만큼 알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 1권에 나와 있는 핵심은 로스차일드 집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사진 보시면 로스차일드 집안이 전 세계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과장입니다. 과장이긴 한데 그만큼 대단한 집안입니다. 로스차일드 집안. 제일 오른쪽 사진 보시면 얼마 전에 로스차일드 집안하고 힐튼 집안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힐튼 집안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집안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런데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로스차일드 집안이 훨씬 더 부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그런가? 화폐 전쟁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화폐 전쟁은 픽션 형태입니다. 픽션. 소설이죠. 일종의 소설. 그런데 근거가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과 가깝습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여기 화폐 전쟁에 나와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부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당시의 빌 게이츠인데 500억 달러 재산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 재산을 추정해보면 50조 달러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 재산의 100배입니다. 100배. 엄청난 집안이죠.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에서 만든 재벌들 JP 모건, 록펠러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JP 모건은 미국 연준의 상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앉아서 돈을 그냥 버는 집안이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회사가 JP 모건이죠. JP 모건 집안도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중요한 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남부군이고 하나는 금융기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훨씬 더 큰 위협이다. 금융기관이 더 위험하다. 국가가 붕괴할 때까지 소수의 손에 모든 재산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암살을 당해서 죽는데 링컨은 노예 해방 문제 요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링컨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화폐 발행 권리를 국가가 그대로 들고 있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 화폐 발행 권리를 사유화하고자 하는 금융 집단들 손에 암살을 당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책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민영중앙은행 시스템, 연준 시스템이죠. 연준 시스템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할수록 개인 집단들 중에 일부가 그냥 앉아서 이자를 먹는 그런 구조,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알고 보면 이 시스템으로 지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뿌리 내릴 때까지 7명의 대통령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 사망 확률이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일선 부대원 사망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럴 확률이 높은 거죠. 아무튼 화폐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은 정말 넓고 우리는 눈꼽만큼 알고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굉장히 쉽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뺨을 때린 사람이 잘못했는데 신이 평가를 내립니다. 맞은 놈이 잘못했다. 그러면 결론은 맞은 놈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금융의 세계,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겼지만 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느낄 겁니다. 레버리지로 확신에 차서 한쪽 방향으로 투자하다가 쪽박 차본 사람, 피를 한번 흘려본 사람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겁니다. 저도 레버리지로 피를 한번 흘려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경제의 신들이 판을 갖고 놉니다.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중 가장 불가능한 일은 첫 번째, 비트코인이 소멸할 것 같죠. 저는 소멸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달러를 나중에 대체를 하더라. 이런 일. 두 번째, 저성장 국면이라서 금리가 결국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폭등을 하더라. 세 번째, 아파트, 주거의 질 개선, 그리고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힘 못 쓸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자산 대비 계속해서 폭등을 이어가더라. 1번, 2번, 3번 중에서 불가능한 일이 딱 보입니다. 그거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 요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를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의 관점에서 신한테 유리하면은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저성장 국면인데 금리가 계속 폭등해 갑니다. 요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하면 신의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하면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아파트 힘 못 쓸 것 같은데 다른 자산 대비 계속 폭등한다. 요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의 입장에서 한 채 몇천억씩 하는 건물도 아니고 한 칸 한 칸 끽해봐야 몇십억짜리 요거 관심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장부 가격으로 알아서 해라. 사고 팔고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아무 관심 없다. 요게 신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가격이 더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신이 개입을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 너무 시장이 작아서 한국인만 참여하는 거의 한국인만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확률상 앞서 1번, 2번 비트코인, 금리 폭등 요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아파트 폭등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 살 돈 있으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